안녕하세요. 운동재활 박사 최영환입니다. 오늘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몸에 골절과 인대 파열 등 큰 손상이 발생되어 수술을 하시거나 목, 어깨, 허리, 무릎 등 과사용과 상해로 인한 수술 또는 암과 뇌질환 등 어떠한 수술을 하게 되셨을 때 수술 후 재활을 언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수술을 받게 되셨을 때 몸의 빠른 회복을 위해 재활을 하는데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피부, 점막, 기타 조직을 절개하여 의학적으로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 과정을 말하는데 어쩔 수 없이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신체에 물리적인 손상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수술로 인한 신체의 물리적인 손상은 통증을 줄이고 더 나은 신체의 움직임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이 되는 것이지만 그 과정으로 인해 피부와 근육, 조직, 신경의 손상이 발생하게 되며 회복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잘 안 될 경우 염증과 피부 괴사, 혈전, 부종, 통증, 그리고 근위축, 섬유화, 림프액의 정체, 피부 당김, 관절의 구축, 건유착과 관절 가동 범위 축소, 근신경 억제, 면역력 약화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수술을 받게 되면 수술이 끝났다고 몸이 건강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수술 후유증을 극복하고 최대한 수술 이전의 몸으로 회복하기 위한 재활과 운동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술을 받고 난 후 재활과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언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나 큰 수술을 했는지 그리고 수술 부위와 수술의 형태 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몸은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좋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재활과 운동은 가능한 빠르게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몸이 수술 후 발생되는 몸 상태를 좀 더 설명드리며 수술과 재활에 대한 그 시기와 방법을 얘기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활동이나 사고, 외상으로 인한 과다한 충격으로 골절과 근육 및 인대의 파열 등 인체에 큰 손상이 생겼을 때 또는 인체의 과사용과 잘못된 자세 등으로 신체에 변형이 생겼을 때 수술을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이유로 수술을 하게 되면 피부와 기타 조직을 절개하거나 구멍을 내게 되고 조직과 구조물에 대한 수술을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수술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 몸의 조직은 재생을 위한 염증 그리고 조직 손상으로 인한 순환장애로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데 통증과 불편함이 발생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세균증식과 통증과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병원에서 받은 항생제와 소염제를 먹거나 투여하게 되는데 수술 후 약물에 의존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염증과 부종이 이어지며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수술 후 스스로 무언가 하기 힘든 시기 동안 약물의 도움으로 회복을 도울 수는 있지만 사실 상해로 우리 몸 조직의 훼손과 수술이라는 물리적 손상이 함께 발생하며 우리 몸의 영양 공급과 림프순환, 신경의 흐름이 틀어지게 되면 생각보다 회복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환부의 회복이 느려지게 되고 후유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재활을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수술 후 약물 의존 기간에 바로 재활을 시작하셔도 되지만 이때는 환자 스스로가 무언가 하기 힘든 시기이며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재활의 시작 시기를 좀 쉽게 다시 풀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수술 후 아무것도 하기 힘든 시간 동안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의 도움을 받으시고 어느 정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회복을 위한 약물 의존 기간이 지난 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빨리 좋아지고 회복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마음에서 일어날 때 바로 그때가 몸에서 재활의 시작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배고플 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당 떨어진다는 느낌이 나며 음식을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에서 필요할 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술 후 환부가 좀 안정이 되고 수술 후 통증도 좀 나아져 마음에서 빨리 회복하고 재활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실 때 재활과 운동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수술의 환부는 아직까지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에 욕심을 내며 재활과 운동을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 우리 몸은 스스로 손상된 조직들을 재생시키고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를 도와주는 것이 재활의 시작입니다. 우리 몸에서 손상된 피부와 점막, 근육, 조직과 신경의 회복은 순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한 세포 분열과 재생 방향에서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필요하고요. 인체의 각 조직과 장기는 원활한 혈액순환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제거해야 그 기능이 원활해집니다. 신체의 어떤 부위에서든 상처가 생기면 그 부위로 향하는 혈류량이 회복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원활한 혈류는 신체의 면역세포와 영양분을 상처 지역으로 신속하게 전달하여 치유와 회복 과정을 촉진시키고, 만약 혈류가 부족하다면 상처 치유와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혈액에는 면역세포가 포함되어 있어 감염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상처가 생긴 부위로 향하는 혈류가 원활하면 면역세포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도착하여 감염을 방지할 수 있고, 이는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매우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혈류는 노폐물 제거에도 중대한 역할을 하는데, 상처 치유 과정에서 생성된 여러가지 노폐물들이 혈류를 통하여 빠르게 제거되어야 치유 진행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며,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이러한 노폐물이 쌓이게 되어 치유 과정이 지연되어 회복을 느리게 만듭니다. 자, 이제 수술 후 회복을 위한 재활을 시작하는데 가장 필요한 인체 순환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수술의 환부가 빨리 회복되어 운동할 수 있도록 치유를 촉진시키는 혈액순환과 노폐물의 순환은 어떻게 해야 좋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 형태의 마사지입니다. 마사지는 주무르는 마사지, 두드리는 마사지, 누르는 마사지 등이 있는데, 특히 제가 추천드리는 마사지는 허혈성 압박 마사지를 추천드립니다. 허혈성 압박이란 신체 부위를 누르게 되면 혈액이 옆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 후 누르는 압박을 놓게 되면 다시 혈액이 들어오게 되며 반강제적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수술 후 불편함과 통증으로 긴장된 근육을 허혈성 압박으로 정적인 수축을 가하며 수용기관을 통해 근육의 장력을 풀어주어 혈관 압박을 해소시키므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원리도 있는데, 이론적인 어려운 건 이 정도로 빨리 넘어가고, 실제 여러분들이 허혈성 압박으로 재활을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 또는 발의 수술을 하신 후 재활을 하실 때는 무릎과 발만 열심히 허혈성 압박으로 풀어주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혈액순환의 시작은 심장이며, 심장을 통해 몸통, 복부, 고관절, 허벅지를 통해 무릎으로, 그리고 발로 혈액순환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로를 모두 잘 풀어주시는 게 좋지만, 상체와 하체의 분기점이 되는 고관절부터 허벅지와 무릎, 그리고 발을 허혈성 압박으로 풀어주시면 회복을 위한 수술 부위에 혈액순환을 아주 원활하게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방법은 손이나 마사지볼, 폼롤러 등으로 허혈성 압박을 약 20초에서 1분간 압박을 하시고 조금씩 수술 부위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활로 수술 부위가 좀 회복되고 나아지시면 수술 부위 가까이 또는 수술 부위를 직접 풀어주셔도 빠른 회복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체는 심장 주변의 옆구리, 겨드랑이, 횡격막 주변에서 시작하여 어깨, 팔, 손으로 순서를 정하여 허혈성 압박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허혈성 압박을 통한 재활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 상체 회복을 빠르게 도와주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반복적인 노력으로 상처 부위와 주변 부위 근육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면 통증과 심리적 부담감이 생기지 않는 가동 범위 내에서 허혈성 압박 재활과 가동 범위 내 근육 움직임을 함께 해주시며 재활에 탄력을 올려줍니다. 허혈성 압박은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고, 근육의 움직임은 심장에서 움직이는 근육에 혈액을 전달하기에 혈액순환을 더욱 촉진시킨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운동이라기보다 혈액순환을 좀 더 활성화시켜 수술 부위 회복을 좀 더 촉진시키는 과정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허혈성 압박과 수술 부위 주변 근육을 움직이는 재활의 노력으로 수술 상처 부위가 많이 회복되시면, 그리고 조금씩 움직이며 운동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시면 바로 그 시점부터 재활 운동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술 후 초기 재활 운동은 움직임이 좋지 않으므로 근육에 힘을 주며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정적인 등척성 운동과 통증이 없거나 이겨낼 수 있는 가동 범위 내에서 중량과 같은 무게 저항이 없이 자신의 체중으로만 이용하여 근육에 힘을 주고 움직이는 안정화 운동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특히 관절 주변의 근육들이
견고하게 관절을 잘 잡아줄 수 있도록 횟수를 반복하여 관절 주변을 쫀쫀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어떤 분들 욕심이 있으셔서 빨리 좋아지기 위해 무거운 중량을 들고 재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수술 부위가 다시 손상이 생기는 불상사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무게 없이 체중으로만 실시하는 안정화 운동으로 관절에 견고함이 생기고 난 후 중량을 이용한 강화 운동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실시하는 재활 운동, 안정화 운동은 횟수를 최소 20회 이상 3세트 이상 실시하며 어느 정도 근육의 실패를 얻어내는 한계점, 힘든 시점까지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무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수술 부위의 손상은 최소화하게 되고 한계점까지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의 효과는 나날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점까지 도달하지 않고 기분 좋게 즐겁게만 실시하는 운동은 그냥 기분만 좋고 운동의 효과는 미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계점까지 운동을 실시하시고 힘들게 되면 휴식과 영양 보충으로 회복을 하시고 몸이 회복되시면 또다시 열심히 한계점까지 운동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좀 힘이 생겨 중량을 들 수 있겠다는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시면 그때부터 조금씩 중량을 늘리며 강화 운동을 실시하시면 수술을 하셨던 여러분들의 몸이 수술 이전의 건강한 상태 또는 그 이상의 건강한 몸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로 불가피하게 수술을 하셨더라도 너무 실망하고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내 몸을 다시 생각하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을 관리하게 되는 기회가 되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으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수술 후 재활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시기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수술 후 재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수술 후 재활 방법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여러 연구 문헌들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재활을 실시하는 운동 재활 박사인 제가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재활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좀 크게 알아봤다면 다음에는 좀 더 부위별로 수술 후 재활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위별 수술 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성공적인 재활을 위해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 재활을 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재활 전문지도사 최영한